반갑습니다. 용아티입니다. 오늘은 인체 피드백 시간인데 이렇게 반실사 계열의 인체를 그리실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이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 또 반실사 인체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반실사라는 게 실사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실사보다 조금 더 데포르메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인체의 비율이 약간 조정이 된다거나 혹은 조금 더 과장이 된다거나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체를 이쁘게 잘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우선 첫 번째로 어디가 어색한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노력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사람의 인체라든지 아니면 내가 참고하고 있는 원화가 분들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그림들을 참고하면서 그분들의 그림과 비교를 해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율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8등신 인체를 그리고 있는지 7등신 인체를 그리고 있는지, 8등신이나 7등신 인체의 두 번째 등신에 세 번째 등신에 어떤 게 위치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율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비율 체크도 했는데 그래도 안 이쁜 것 같다. 그러면은 각 커다란 뼈라고 한다는 거는 흉곽이나 혹은 골반, 이렇게 코어 라인에 위치한 골격들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안 되면 이제 근육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안 되면은 이제 내 표현력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은 지금 사실 보기는 힘드니까 두 번째 비율부터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우선은 살짝의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는 로우 앵글의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이 로우 앵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승모근이 덜 보인다던가 아니면 흉곽이 조금 작아진다거나, 그래서 이 흉곽이 작아지면 당연히 골반은 살짝 더 커지겠죠.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로우 앵글의 경우. 그래서 우리는 우선 여기서 비율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잡아주시는데, 비율 체크할 때 항상 중요한 거, 머리 끝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머리카락이 끝이 아닌 얘가 머리카락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두피의 끝, 머리 끝이겠죠? 여기를 잡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내려오고, 만약에 여기서 머리 끝으로 잡게 되면은 인체가 계속 길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인체가 길게 잡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체크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조금 길어짐의 방제가 되겠죠. 여기 하나, 둘, 셋, 4개, 5개, 6개, 7개, 8개. 8등신이니까 거진 위치가 발목 정도에 위치하는 게 맞고요. 인체 비율상의 큰 문제는 없네요. 다시 한 번 더 봐도 여기에는 다들 어디가 위치해 주시는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 등신대에는 배꼽이 위치하고 있고요. 네 번째 등신대에서는 원래 사타구니가 오는 게 많은데 그거는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까지는 사타구니가 오고 5, 6등신 이 중간쯤에는 무릎이 오는 게 좋고요. 무릎이 오는 게 좋고, 이 발목 8등신 끝부분에는 발목이 위치하거나 아니면 발꿈치가 위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흉곽 끝에서 만들어진 이 흉곽 끝과 여기를 이렇게 동일선상으로 위치해 놓으면은 여기는 팔꿈치가 위치를 해야 되고요. 이 사타구니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일선상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는 손목이 위치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올리면은 거진 손목이 올라오고 여기도 손목이 올라온다. 손바닥이나 손의 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보셔도 알겠지만 손의 크기는 턱끝부터 미간까지 거리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손바닥과 손가락을 다 포함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림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손이 조금 생각보다 작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마 부분에 반지점까지 요 정도까지 잡아주는 게 그림상에서는 조금 이쁘게 나올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것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이 비율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비율은 거진 다 맞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비율이 맞으니까 이제 우리는 흉곽이나 골반의 크기 및 위치 혹은 기울기 등을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목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쇄골이 요 정도 잡히고 있는데 너무 길어요. 아래쪽에 잡혀 있기 때문에 승모근이 많이 보이는 인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보다 잘못되어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좋고, 여기니까 약 요 정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쇄골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많이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림체마다 목이 길게 나왔을 때 이쁜 그림체가 있고 목이 짧아졌을 때 이쁜 그림체가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목의 길이는 많이 작업을 해보시면서 인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요 정도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흉곽의 모양이 잡히겠죠. 그럼 대충 요 정도. 여기서 대충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겠죠. 그림을 많이 그리시다 보면은 이 2등신과 3등신 사이에 어딘가가 갈비뼈가 위치를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배꼽의 위치는 무조건 골반보다 아주 살짝 아래에 있습니다. 아주 살짝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갈비뼈의 끝은 2등신과 3등신의 거진 중간에 가깝게 위치를 하거나 이거보다 살짝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기준은 그림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크로키를 하실 때 데포르메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이상적이다 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올 거니까 여기서 나오고, 그럼 중심축이 여기 있다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꺾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림체 같은 경우는 골반이 너무 뒤로 빠져 있어서 오히려 어색한 인체로 변하게 돼버렸거든요. 골반을 뒤로 뺀다고 해도 굉장히 살짝만 빠진다는 느낌으로 주는 게 가장 이쁜 느낌의 그림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히고 여기 잡히고, 그럼 여기 이 정도 있을 거고, 그럼 여기도 이 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정도 잡아 놓으셨다면은 쇄골 라인 잡혀주시고 가슴 대흉근 먼저 살짝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그림 그리실 때 굉장히 실수 많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이 그림도 이렇게 어깨나 승모근이나 이런 것들을 안으로 이렇게 감게끔 그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리면 무조건 인체가 이쁘게 나오지 않거든요. 뼈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얼굴뼈가 이렇게 있고 목뼈가 있고 흉곽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쇄골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우리의 원래 뼈는 상완골이 뒤쪽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뒤쪽과 여기 견갑골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책상에 많이 앉아 있으시다거나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그래서 포즈가 안 좋게 변하게 되면은 승모근이 이렇게 안으로 당겨지면서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상완골이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지게 됩니다. 그럼 견갑골은 더 벌어지게 되고요. 가슴의 이 가로폭은 점점 좁아질 거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승모근은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당겨져서 승모근에 자극이 많이 와서 어깨가 아프다고 느끼실 거고, 이 승모근 때문에 견갑골도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견갑골이 이렇게 띄어지다 보니까 이 견갑골 밑에 있는 근육도 늘어나게 돼서 통증이 오고, 이게 지속이 되면은 이 근육이 이것 그대로 굳어가지고 혈액순환이나 올바른 자세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 어깨를 항상 펴고 그림을 그리시는 거를 습관화가 드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림을 다시 한번 잡아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지만 대흉근이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또 삼각근은 조금 더 뒤로 넘어온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대입해보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 흉곽보다는 더 가슴의 위치가 벌어져야 되니까 이 정도 잡히게 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잡히게 될 거고, 그럼 이쪽에 삼각근은 조금 더 바깥으로 벌어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살짝 더 벌어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삼각근의 이 끝부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진 유두와 비슷한 위치를 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잡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흉곽의 앞면은 이 지점을 잡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지점을 잡으시는 이유는 하나죠. 흉곽이 이렇게 꺾이고 있으니까 여기가 옆면이 아닌가요? 라고 하시지만 제대로 옆면을 체크를 하시려면 상완근이 나오는 요 겨드랑이 부분을 실제로 옆면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를 옆면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 이렇게 찝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 이렇게 찝어주시고, 여기에 가슴에 근육이 내려오니까 요 지점부터 해서 가슴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죠. 가슴을.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로우 앵글이기 때문에 평면에서 보이는 모양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 밑에서 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가슴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각이 강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도 가슴 조금 더 이쁘게 잡아주시고, 여기도 살짝 가슴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이쪽도 반대로, 그리고 올리시면서 이것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물방울 모양으로 달 때 절대로 이 중심축을 침범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가슴이 이 중심축을 넘어서 2번 가슴 쪽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만날 거니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중심축에서 만약에 요만큼의 공간이 생겼다, 가슴 끝 모양이, 그러면은 2번 가슴에서도 똑같은 크기를 벌려주시고, 얘가 요만큼 벌어졌으니까 여기도 요만큼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똑같이 다시 한번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 여기서 뭐 물방울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풍선에다가 물을 넣은 형태가 벽에 붙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편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가슴이 그리기 되게 힘들어요. 이게 더군다나 이 가슴에다가 갑옷이나 여러 가지가 붙게 되면은 더더욱 그려지기 힘들거든요. 내가 가슴의 모양을 이쁘게 잡을 수 있나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잡아주시고 다시 골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골반이 너무 뒤로 빠지면 안 된다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위치를 요 정도까지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살짝 너무 뒤로 빼지는 마시고요. 지금 잠깐 껐죠? 왜 그러냐면 우리 기존에 있는 인체에 너무 휩쓸리게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가려놓고 이 상태에서 이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가슴 모양 또 다시 한번 너무 요런데 어긋나는 게 없는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 골반은 흉곽 대비 크기가 남자 같은 경우는 1대1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1대2에서 3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잡으셔 주시고, 여기 잡아주시고, 그래서 다리 모양까지 했을 때 이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켜보는 거죠. 켜볼 때도 제일 좋은 방법은 옆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전에 그린 인체를 지워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고쳐졌는지 느낌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극단적인 비교가 가능하죠. 여기 되게 뭔가 밋밋했는데 여기는 밋밋한 느낌이 많이 사라졌죠. 이런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뼈에서 여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내려서 여기서 가장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 그리고 이 골반 뼈도 뒤에서 척추가 있고 골반 뼈가 이렇게 생겼는데, 혹시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이 부분에 뭔가 톡하고 튀어나오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여기 탁하고 튀어나오는 부분이 잡히실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복직근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복근이죠.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더 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아주 살짝 더 좁습니다. 요렇게. 네. 그래서 여기를 일자로 그어주시고, 여기서부터도 요렇게 인체의 흐름 따라서 일자를 이어주시면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허벅지가 사각형으로 도형화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앞면의 중심이 되는 위치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서 또 나오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서 일자 잡아주시고, 여기서 또 일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여기서 내가 짝다리를 잡을 거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골반 다리 체크 이렇게 잡아주시고, 튀어나오고 허벅지뼈 나오고, 여기가 무릎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무릎 위치 잡아주시고,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발목 위치 잡아주시고, 발등이랑 발가락 앞면 위치 잡아주시고, 여기서도 다리 내려오시고, 윗면의 중심부니까 전체적인 허벅지가 보였을 때 여기서부터는 윗면이고 여기서부터는 옆면이겠죠. 여기서는 여기가 다리 박스 부분에 가장 윗면의 정면인 부분이니까 여기는 거진 윗면만 많이 보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리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박스를 통한 공부 방법도 윗면인지 옆면인지 뒷면인지 명확히. 원기둥 왜 안 좋냐? 사각형은 이렇게 박스가 명확하잖아요. 모양이. 여기 앞면, 여기 옆면, 그리고 점점점 하면 여기 뒷면, 여기도 옆면, 여기는 윗면, 여기는 아랫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원기둥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원기둥을 만들려면은 가상의 선을 많이 그리셔야 돼요. 요렇게 여기가 여기는 정면 윗면의 중심 부분이고 그럼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꺾이는 거지? 라는 면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근데 이거는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 근데 어느 분이 원기둥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분은 그게 더 이해하기 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기둥을 해보시던가 사각형 박스로 잡아보시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그려보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라. 그래야지 그림이 빨리 늡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말씀이 틀린 말은 전혀 아니에요. 무조건 맞는 말일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랑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나랑은 그렇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에 대한 감안을 안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나 무조건 맞겠지? 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지고 그림이 이쁘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맞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그럼 이 상태만 해도 아까랑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